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8월 달인데 7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7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보통 인터넷 뉴스에서 검색을 하면 임대차 3법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 시행되는 게 전월세 신고제고 현재 임대차 보호법 2개의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혼란을 좀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너무 혼란스럽다, 궁금하다, 이런 좀 뉴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 이유를 보면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지금 빨라지고 있고 뭐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어떤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새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6조의 3 계약갱신의 요구 1항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임차인이 제6조의 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호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이 이번에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조항이죠. 8호죠, 8호. 네, 8호가. 네. 이거 보시면 지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김용 법무사님, 네. 이 조문에 대해서 뭐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번에 제일 문제 언론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8호인 것 같아요. 8호. 네. 예,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좀 임대인들 쪽에서 가장 좀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임대인뿐만 아니고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까지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까지. 내 아들이 살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네. 뭐 임차인분에게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지금 약간 가장 전입을 할 수 또 있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예, 그런 소지로 이 규정에 조금 약간 좀 흠결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입증하는 게 어떻게 입증할지 어려울 것 예, 같아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 무작정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임차인이 일단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우리가 2년이 부정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임차인이 한 번 더 계약갱신하면 4년까지 그렇죠. 보장이 될 수 있다. 예, 지금 그래서 상당히 임차인에게 유리한 좀 법률로 좀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개정된 법률을 보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겼습니다. 문은지 법무사님,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5항을 좀 읽어드릴게요. 임대인이 제1항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네. 무섭네요. 좀 전에 파고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네.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네. 화로가 악용 소지가 제일 네. 커 보이니까 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아래 보면 또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6항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호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네. 2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호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예, 이게 와, 어려운데요? 예, 네. 예, 파고인데 또 김영희 법무사님 좀 이거 좀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좀 알기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1, 2, 3으로 나눴는데 예.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무섭네요. 너무 무서운데요? 첫 번째 보면 갱신 거절을 당할 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던 그 월 차임, 내가 100만 원 월세를 내고 살았다면 3개월치 네. 300만 원을 손해배상을 하는 거고요. 뭐 두 번째는 보면 갱신 거절을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집주인이 들였는데 내가 살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새로운 임차인한테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무려 차이 100만 원. 2년 거를 100만 원부터 2년 2년짜리. 그러니까 2,400만 원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일단 2호가 지금 가장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3호는 실제로 입은 손해액인데 이건 입증이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니까 2항이 제일 2호, 좀 2호가 제일 강력하지 않을까? 그 그렇게 생각이 예를 드네요. 들어주신 걸 보면 2호에 따라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네, 제일 이게 세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전세 계약을 처음 할 때 다 얼마 손해배상 예정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좀 애매해서. 그래서 네. 제 조카가 실제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진짜 정말 며칠 전에 이 집주인께서 나가달라 대신 내가 뭐 몇백만 원을 주겠다 네. 이런 제안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사를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이걸 네. 근거로 해가지고 뭐 3개월치 이 정도 차임을 주면서 나가달라 그런 요구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전월세 상한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지금 올리지 못하는 규정이 생겼는데요. 이 규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7조 그 위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뭐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갱신 요구권이 더 강력해진 거죠. 내가 2년을 더 살겠다 요구하면 당연히 더 살 수 있는데 거기에다 또 집주인을 많이 올리지도 못하게 이제 그 제한 규정을 1년에 지금 5% 그렇죠. 이상 못 올린다는 소리예요. 예, 최대 1년에 5%인 거죠. 조례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또 그 밑으로 또 정할 수도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네. 뭐 서울시는 또 다를 수 있고 뭐 수원시는 다를 수 있고 경기도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네. 지금 보증금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일부러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계약을 좀 다음에 높게 점수가 받으려고 올라간다. 네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임대인분들이 그렇게 계약 해지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부칙을 보면 제가 지금 부칙을 한번 보겠는데 지금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네, 네.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뭐 내가 계약을 예전에 했으니까 난 적용이 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기존에 있는 임대차 관계 있는 분들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에요. 이렇게 법이 빠르게 저희들도 지금 막 못 따라갈 정도로 상당히 지금 법이 좀 갑작스럽게 시행이 됐는데 일단 좀 임차인 분들에게 좀 유리하게 좀 개정이 되었고 임대인 분들은 좀 많은 좀 공부를 하시고 좀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언론 보도도 많이 있더라고요. 4년은 보장되지만 그럼 4년 후에는 엄청 올릴 거다. 그래서 이게 2년에 한 번 올라가던 거를 그냥 4년에 한 번 왕창 올리는 걸로 바뀐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어서 하여튼 뭐 시장에서 어떻게 좀 적용이 돼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긴급 속보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